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은 코너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화려한 정치 경력을 자랑합니다. 육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정무장관. 이와 함께 어두운 옥중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었고 18대 총선 때 공천 허응금 사건으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시카고에서 미래희망 포럼 발대식을 갖고 한인사회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달다면 달고 쓰다면 쓴 영역의 정치 인생 30년의 주인공,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김호정 아나운서가 만나봅니다. 여기서 해외 동포 10%만 투표해도 23만 표, 20%만 투표해도 70만 표. 이건 대단한 큰 정치 세력입니다. 그 두 번의 선거에 사실상 중상권을 해외 동포가 쥐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크다.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입니다. 오늘은 미래희망 포럼 시카고 지회 발대식을 위해 시카고를 방문하신 미래희망연대 서청원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카고 날씨가 좀 덥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 바람이 있어서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예. 대표님께서는 평소 시카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 중심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6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여기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나라당 원내총무로 초청을 받아서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들의 연설, 클린턴 전 대통령 연설, 그리고 각종 그 행사 이런 것을 보면서 시카고가 정치 중심의 도시다. 이런 생각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희망 포럼 시카고 발대식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대한민국 선거에 해외 동포 또 해외 거주 우리 교민들의 참정권이 부활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좀 돌아보고 또 어떤 생각을 교민들이 갖고 계시고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 가서 각 정당에다 얘기도 들려주고 개선 방안이 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현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참정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 등등을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동포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 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현지에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좀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을 할 때 영사관에 와서 신청을 하고 또 투표날 와야 되고 두 번 영사관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영사관이 보통 한 5, 6개 주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먼 원거리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와서 등록하고 투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등록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투표날은 현장에 오는 그런 방법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투표소 문제는 이제
제외 공간은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괜찮겠지만 그 외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도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현장에 와서 보고 느꼈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투표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을 와서 듣고 또 얘기를 많이 저한테도 해오더군요. 예. 그럼 다시 희망 포럼으로 돌아가서요. 이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이제 피상적으로 와서 하루 이틀 며칠 왔다가는 교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모릅니다. 또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점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바라고, 또 이 투표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확대하고, 또 미래에 대한민국에 많은 조언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곳의 문제들을 좀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서 국내에서 정치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채널이 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포럼을 만드는데 제가 동의하고 같이 여기 참관하게 된 겁니다. 이 일각에서는 친박계 해외 조직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보니까 뉴욕도 그렇고 이것도 박 대표 지지하는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제가 또 친박 조직이라고 해서 만들 필요는 없는데, 또 그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글쎄요,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순수하게 그런 문제들에 접근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워낙 제가 또 과거 박근혜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고, 또 친박연대에 원래 당 만들 때부터 뜻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를 돕는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이제 한국 정치 얘기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사임한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에 타격이 좀 있겠지요? 아무래도 타격이 있죠. 시민들 자체가 역으로 얘기하면 무상급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퇴하고 선거 때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그다음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다. 제가 지금 바로 26일 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 그 무상급식 참여율이 33%가 못 됐을 경우에 이 요담에 좀 한나라당이 타격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죠. 네. 예. 사임의 시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국내에서 좀 시끄럽더라고요. 왜 좀 의논하지 않고 또 좀 사임을 늦춰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했느냐. 이래가지고 한나라당에서도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예. 이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여야 대선 주자군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 3년 계속 지속된 그 지지율이죠.
그거는 박 대표가 정치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저 양반은 믿을 수 있어라는 신뢰, 저 양반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오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과 신뢰가 국민들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거지 뭐 배란간에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한다면 박 대표가 지금 당선되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야당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 같고 계속 박 대표나 박 대표 돕는 사람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서 아마 선거 전략을 짜는 그런 게 가장 앞으로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긴 합니다만 이 한미 관계는 사실 지난 정권보다 좀 발전한 가운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 서 대표께서는 한미 관계의 현 주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두 정권 때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특히 대북 문제의 시각이 차이가 컸죠.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런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같이 평행선을 긋지 않고 하나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어느 때보다도 한 두 정권보다도 한미 관계가 굉장히 전 밝아졌다. 이제 앞으로 FTA만 양국에서 국회에서 비준만 하면은 또 두 나라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서 대표님의 개인 인생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경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정무장관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고 국회 내 최다선인 6선을 하셨어요. 어떻게 정치에 처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누구든지 어릴 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정치하겠다는 꿈을 가졌죠. 그 꿈을 위해서 제가 젊을 때도 정진을 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계기로 그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대학 때는 또 학생 운동도 하고 이제 지금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직접 없는 대학의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게 바로 이 대학 때부터 이 정치에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학생회에도 참여하고 또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당시에 또 민주화운동 하다가 또 투옥도 되는 일이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제가 언론계에 몸담아 있다가 보니까 제가 정치하겠다는 꿈이 다가와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